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과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구매를 해 보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또한 사과 농사를 지으신 농가분들도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서서 서로 공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과 과일 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민감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거래 판매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나고 당도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문량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지금 사과를 따로 올라왔는데, 이 품종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후지 품종, 부사 계열 미얀마 부사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잘 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색이 좀 더디게 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밭에서 바로 오전에 일찍 따서 오후에 바로 택배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거래를 주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싱싱하고 신선한 사과, 그리고 시중 가격보다 약간 싸다는 그런 생각을 가시고 이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택배 판매를 하다가 보면은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과 사과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점에 하나 탁 꽂혔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미처 이제 포장하시는 분들이 캐치를 못하고 포장이 돼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저걸 발견했을 때는 10kg 한 박스에 가령 3다이 기준으로 해서 한 28개, 뭐 한 30개 가까이 들었다고 치고요. 전체 사과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택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과를 크게 키우는 거는 원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사과를 대가 기준으로 키우는 거는 제수용품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나 사과를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를 이렇게 다 섭취하기가 힘듭니다. 그 큰 사과는. 그러면 뭐 반을 잘라서 냉장고 보관하셔도 뭐 무방하겠지만, 또 갈변 현상이 와서 다음에 드실 때 좀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저는 거의 한 4, 5다이 정도 크기, 10kg 한 박스에 30개에서 한 32개 내외, 좀 더 작으면 한 36개까지 들어가는 그런 크기로 이제 많이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과 열매를 과다 착과를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착과를 적게 달게 되면 사과 알이 문제가 커지죠. 대과 수준으로. 이제 공판장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색이 잘 나고 대과 수준이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저는 이제 중과 위주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저는 그 사과를 판매하면서 사과 농가분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격은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왜 그리 사과를 싸게 파느냐, 이런 전화로 해서 뭐 사과를 주문한 척 해가지고 왜 사과가 도착하지 않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 온갖 꼬투리를 다 잡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사과 주문하지 않고 농사 짓는 분이죠.
그러면 항의 차원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참 택배 판매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택배 판매를 하는 이유는 시중 가격보다 좀 싸고 공판장이 내는 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해서 이제 서로 윈윈 상태에서 공급을 해드리려고 택배 판매를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심하죠. 사과 가격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송, 의성 뭐 이쪽으로 해서 안동 사과밭이 많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생 나무를 심어서 2년생, 3년생 될 때 사과를 단다고 치지만 올바르게 많이 열매가 맺지를 않죠. 그러면 최소한 4, 5년이 흘러야지만이 그 나무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사과 열매를 많이 다는데, 아마 4,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아마 사과값이 고공행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과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마냥 즐거운 건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는 공판장에 가보면, 야, 사과값이 저 정도로 비싸가지고 과연 사서 드시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리수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넘었고요. 20kg 한 상자 경매 가격이. 그러면 공판장 가격에서 한 상자에 50만 원이 넘었으면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는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로도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경매장에 형성된 가격이 한 짝당 25만 원을 상회합니다. 흠가가 쉽게 말해서 상일자가 찍히고 기선한 게 15만 원 이상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구동성으로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택배 안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작년보다 못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흠가가 지금 현재 15만 원이 넘는데 10kg 한 짝으로 계산을 해보면 7만 5천 원 꼴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흠가를 7만 5천 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런 사과밭에서 직접 당일날 따가지고 당일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직거래 판매하는 사과 농가분들은 참 억울한 부분이 많죠. 힘들고.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농사 짓는 평수가 한 6,000평이 조금 더 되는데, 직거래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내내 이렇게 사과를 공급을 해드리려고 종류를 여러 가지를 심어 놨습니다. 첫째 나오는 게 이제 시나노 스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가, 아리수, 그 다음에 후지 챔피언,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종류, 또 누비에스, 시나노 골드, 이런 식으로 사과를 식재를 해놨는데, 올해는 그 실물 경기가 좀 더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스럽게 많은 이렇게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부사 사과를 전부 다 수확을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2,000 컨테이너 이상이 되는데, 그냥 속 편하게 공판장으로 올해는 다 이렇게 판매를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거래 판매하면은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부설적인 뭐 자재도 많이 들어가지만 10kg 한 박스 포장을 하게 되면은 박스 값부터 시작해서 스펀지, 뭐 깔판, 뭐 택배비 해서 택배 판매를 하게 되면 박스 하나 포장하는데도 택배비 포함해서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20kg 한 상자에 거의 뭐 부대비용이 한 2만 원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저희들이 공판장에 지금 사과값이 지금 형성되는 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부사가 이제 얼마만큼 생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절 때가 가까워지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 부사밭이 많다고 치더라도 출하 그 시점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값이 내려간다고는 절대 보장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과를 따서 좋은 창고에 넣어놓고 주문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미얀마 수확을 해서 부사 종류를 수확을 해서 11월 중순 말 되면 아마 거의가 다 수확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요즘 어지간한 농가들은 거의가 다 좋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창고에 저장을 해두고 사과값을 동향을 보면서 이제 출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과값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과값만 비싸냐? 그렇지도 않죠. 요즘에는 과일이고 채소고 철이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도 겨울에 나오잖아요. 수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에 뭐 한 3만원 뭐 4만원 이중 기준적으로 이렇게 비쌌었는데, 사과만 비싸다고 뭐 계속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수입을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입이 돼도 국내에서 생산해내는 사과 맛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선함과 싱싱함을 수입 사과가 대처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밭에서 직접 따가지고 바로 유통을 시키는 사과들은 숙성을 하면 할수록 더 맛있습니다. 어느 정도 당도만 돼 있는 그런 사과들은 시차를 두고 먹어도 당도가 떨어지질 않죠. 근데 사과를 수확을 해서 이게 숙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퍼석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퍼석해진다는 느낌이 뭐냐면 사과를 딴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도나 싱싱함이 떨어진 사과를 저장을 하면은 퍼석퍼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뭐 서리가 내리고 이럴 때는 당도가 충분한 사과들은 절대 서리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리를 맞으면 당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함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사과 이런 꼭지 부분들을, 이런 꼭지를 수확을 할 때 꼭지를 커팅을 안 하고 이 부분까지 수확을 해서 꼭지채 전달을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꼭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싱싱함과 신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보내드리는데, 이런 그 유통 과정을 겪다가 보면은 소비자들이 받는 그런 체감 경기는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과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택배로 해서 욕먹고 힘들고 돈은 적게 받고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과 재배 농가는 줄어듭니다. 지금 저희 그 동네만 이렇게 추이를 보더라도 나이가 좀 60대 이하로 40, 50대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60대인데 60대 농사 짓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세요. 거의가 다 70대, 8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치죠. 그러니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과를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주범으로 생각을 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이거 사과 농사 지어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번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와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실 분들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가 사과 농사를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사과 농사를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귀농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양극성을 띠기 때문에 사과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제 타개하고자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한 이제 사과를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보합적인 가격, 그 다음에 신선함,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거래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직거래 판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100%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서 사과를 구매하시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비자가 왕인데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과를 보내줘,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보내줘. 거의 일방적입니다. 어떨 때는 참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구매하시는 고객이 얼굴은 모르지만 1대1로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아주 막무가내인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참 이게 싸게 드린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거니와, 좋은 상품을 이렇게 밭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낌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매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밭이 지금 대과 생산을 안 하려고 그래도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과가 이렇게 참 많이 컸어요. 많이 큰 게 정말 뭐 제 수용 이상으로 이렇게 사과가 큰 것도 많아서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사과 열매가 뭐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이거 제 주먹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 이거는 5kg 한 박스에 9개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과가 큽니다. 이렇게 색상도 이제 뭐 거의 다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저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잎소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잎소지를.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이제 색이 이렇게 나면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런 사과들은 공판장에 가면 특상품입니다. 특상품. 이런 사과들은 거의 뭐 지금 가격에 내놔도 25만원, 30만원씩 받습니다. 그럼 20kg 한 상자에 25만원, 30만원 받는데,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거 뭐 10만원, 11만원, 12만원 달라고 그러면 진짜 쉬운 얘기로 놀래 자빠집니다. 비싸다고. 그래서 사과값을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올해는 저도 사람인지라 고생을 좀 덜 하고 싶고, 해서 지금 공판장에 사과를 전량 판매를 해버릴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유통구조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그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분들도 인식을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조건 사과는 빨개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당도가 좋아야 되고 한두 가지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색상이 좀 이러는데, 빨간 사과를 원하니까 착색제를 살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판장에 내시는 분들은.
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색이 더디 나고 있어도 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반사 필름을 좀 깔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약값에, 노동력에, 또 인건비에, 이런 또 자재값에 모든 게 상승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당도 100%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사과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과가 이렇게 줄무늬 쭉쭉 나 있고 표면도 당도 툭툭툭 튀어나오고 아주 거칠거칠하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사과가 이렇게 열어 있어요. 이런 사과들은 최상품입니다. 당도고 뭐고. 근데 여기에 더 사과를, 빨간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착색키를 살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사과들은, 현재 지금 달려있는 사과들은 최소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8브릭스 이상 나오는 사과입니다. 아삭하고 새콤달콤 겁나게 맛있는 사과들입니다. 이 정도 색상이면은 충분하게 맛있는 사과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사과를 껍질째 드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칼로 다 깎아버립니다. 원래 사과라는 거는 껍질에서 최고의 그 영양분이 많은데 다 깎아 드세요. 예, 그것도 문제고. 빨간 사과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정작 드시는 부분들은, 빨간 껍질 부분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시면서 왜 빨간 사과를 원할까? 사과를 사서 드시질 않고 보고만 계시는 걸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만 그 생각을 하시고, 노동력이나 또 이런 재료 절감이나 인건비나 약값이나 이런 걸 절감을 하게 되면 사과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어떤 분들은 이런 이파리가 하나 덮여 있어 가지고 이쪽 부분이 색이 덜 나는 부분을 갖고도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덮여 있다고 치더라도 당도나 식감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농가들은 또 입소지를 하면서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요즘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참 욕을 많이 먹을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농가나 소비자분들이나 조금씩 한 발씩만 후퇴를 하면 정말 싱싱한 사과, 맛있는 사과 많이 드실 수 있고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저때 빨갛고 달달하고 뭐 싱싱하고 단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원하시는데, 공판장에 나가는 사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색상만 빨갛고 사과가 크기만 크면 단가는 얼마든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방법과 공판장인데 내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인건비나 사람 노동력이나 모든 게 다. 저희들은 인산가리, 황산가리, 마그네슘, 칼슘으로 색을 내고 당도를 높이고 사과를 키웁니다. 근데 공판장에 내시는 분들은 그런 걸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쓰지 않아도 사과는 크니까. 대신에 착색제를 많이 치죠. 빨갛게 색이 나야 되니까. 그런 사과들은 착색제를 많이 사용하시고 칼슘 같은 걸 살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장을 못 합니다.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사과가 푸석푸석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희 가온에 뭐 이렇게 체험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죠.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현장에다 시식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구동성은 사과 맛있다, 단단하다, 싱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아유 색깔이 좀 더 빨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가 빨갛다고 그래도 사과를 평생 품에 껴안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해서 오늘 뭐 제가 영상을 좀 길게 찍고 있는데, 소비자분들도 한 발 뒤로 물러서시고 농가분들도 한 발 물러서시고 그러면은 사과값은 보편적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그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식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농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더 해보고, 소비자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한, 싸고 품질 좋은 사과를 계속 드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